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부주지이자 상월선언 시즌2 인도 만행순례 지객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원명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상월선언에서는 여러 번 뵀었는데요. 추울 네. 때 뵙다가 이렇게 날씨 더워진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만나뵙겠어 반갑습니다. 요즘 2020년이 코로나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여름 정도 되면 코로나가 이렇게 소멸될 거라 했는데 오히려 저도 기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장마가 7월 말이면 끝나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휴가 기간을 잡는데 비가 많이 쏟아져서 그 홍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 홍수까지 겹쳐서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격려를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부처님 지혜가 더 간절하고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코로나나 이 홍수 피해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예. 그 앞서서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도 네. 만행결사 관련돼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겨울에 상월선언에서 천만결사 진짜 추울 때 애쓰셨는데 네. 이번엔 이렇게 더울 때 이 습습한 날씨에 진짜 인도 느낌인가 인도 옥인가라는 느낌으로 인도 만행결사의 지객소임을 예. 맡으셨어요. 예. 일단은 이 인도 만행결사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상월 시즌 1이라고 해서 뭐 이제 많은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상월 시즌 네. 1은 이제 전 총무원장 스님이시자 상월선을 해주이신 네. 자자 승자 자승 큰 스님께서 원을 세워서 상월 시즌 9명의 스님이 그렇죠. 이제 동안거를 잘 이렇게 정말 어렵게 잘 했고요. 그때는 저는 이제 애호대중으로서 예. 함께 했던 부분이 있고, 끝나시고 나서 해주 스님께서 이번엔 정말 호롤단신으로 풍찬노숙 진짜 한번 해보겠다. 아. 뭐 이렇게 3월 초에 밝히셨어요. 포기를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번에는 혼자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위험스러운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지 4월 초쯤에 이제 저희들이 공양을 네. 이렇게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수스님께서 이번에는 사부대 중에 함께하는 것을 했으면 어쨌겠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네. 이번에는 걷는 수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라고 이렇게 말을 꺼내셨고, 네. 그때 제가 이제 저 인도 좀 많이 왔는데 인도 이렇게 했는데 해주 스님께서도 부처님 인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방향을 제시하면서 네. 인도 만행결사가 첫 발을 뛰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가 이제 예. 진전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객소임을 그때 제가 이제 인도를 한 20회 정도 이렇게 96년 처음 배낭여행을 시작하면서 인도를 네. 시작하면서 네. 거의 1년에 한 번 내지 1년에 2번 가는 경우도 있고 배낭여행도 가고 또 조기사 그 전에 소임 볼 때 불교대학 출신 분들 또는 중고생,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네. 모아서 배낭여행 제가 이끌고 간 적도 인솔을 많이 예, 하셨군요. 그런 것을 말씀드렸더니 네. 그럼 지객하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이 돼서 제가 지객소임 받게 됐습니다. 이 사회 어디나 그 예.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말을 꺼낸 사람이 소임을 맡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월 선언 그 천막결사에서는 호산 스님이 지객이셨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총덕함을 맡으시고 예. 승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소임이죠.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또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사부대중 말씀하셨지만은 예.
끼고 싶어도 못 꼈던 우바세 우바이 이 제가 신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좀 뭐랄까요? 그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사실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인도를 그렇게 여러 번 다녀오셨으니까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거길 왜 가야 되나요, 스님? 그 길을 따라서 왜 걸어야 하는 겁니까, 스님?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제 개인적이지 아마 많은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불교도 참 잘 돼 있고 네. 일본도 그렇고 뭐 대만이나 또 이 동남아 쪽 가도 불교 잘 돼 있는데 네. 인도를 막 실제로 이제 꿈을 팍 부풀어서 인도 성지순례 부처님 성지순례 간다고 딱 도착하는 순간 굉장히 실망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인도가 굉장히 성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참 묘해요. 네. 아, 이건 내리는 순간 부처님이 계셨던 부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걸 하면서 실제로 부처님께서 뭐 했던 룸빈이나 또는 뭐 보드가야나 특히 뭐 또 산치대탑도 그렇고 또 기원정도 가면은 터만 있어요. 한 점만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잘 지어진 법당이나 부처님 불상이나 탑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전혀 뜻밖의 마음을 접하고 더 엄숙해지고 더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이 인도라는 그 주는 또 부처님이 활동했던 그런 것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월선호 내지 한국 또는 모든 불자분들이 성지하면은 인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부처님의 숨결을 느껴야만이 한국 불교 중흥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당연한 출발이다. 이렇게 뭐 거기에 더 이상 어떤 이야기 붙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당연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예. 자, 그렇게 인도 만행순례 어떤 예. 계획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인도 처음에 이제 해주님께서 인도를 말씀하시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제 고민들. 그래서 뭐 총동감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그렇고 또 스텝진에 함께하는 분들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부처님 4대 성지 플러스 더 한 것이 8대 성지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8대 성지 상카시아라고 삼계보도 하신 요 지역을 조금 너무 이렇게 동떨어 있어서 네. 그거는 좀 빼고 나머지 7대 성지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네. 한 1076km인가 뭐 8km가 된다 해서 아마 그래서 그걸 1080km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고 네. 요거를 이제 얼마씩 걸어야 될까 해서 하루에 30km씩 걸으면은 45일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제 그 순례 코스하고 거리나 시간들이 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순례를 어디서 시작할까 했는데 인도 지역상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께 처음 전법을 펼치시고 전도를 선언하신 사르나th 노갸온에서 출발을 해서 네. 마지막 해양을 기원정사에서 하면 좋겠다. 네. 라는 것들이 몇 번 이거 거꾸로 기원정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했는데 네. 여행 코스나 도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부처님께서 처음 선언했던 노갸온에 출발해서 그다음에 보드가에 거치고 영축산 네. 거쳐서 그다음에 바이샬리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했던 쿠시나가르 그리고 처음 탄생했던 룸비니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기원정사에서 이 마무리하면 1080km 45일 정도 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됐던 그래서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km 예,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선으로 이렇게 그어보면은 지도상에서야 순식간에 거지지만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예. 황무지도 있고 초원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야, 출발하면 노갸온에서 바로 네. 출발한 차르나트에 처음 만난 것이 네. 바라나시의 겐지스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겐지스강은 배로 건너야 됩니다. 그쵸. 다리로 건널 수도 있지만 네. 거기를 배로 건너서
그 gen직산 모래밭을 항아사를 한번 또. 몇 킬로 정도 걸어야 네. 됩니다. 아.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또 보드가에 가면은 네. 부처님 깨닫기 직전에 걸었던 전정각산, 전정각산. 예, 네. 동기스왈이라고 하는 네. 또 전정각산 그리고 좀 걸어서 가면 법화경에서 했던 영축산도 또 영축산도 언덕을 있고 그래요. 빈비사로 올라가셔야 오도록 해서 되고요. 거기도 네. 걸어야 되고 또 옆에 칠렵굴 처음 1차 결집을 했던 칠렵굴도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평지 덜판도 또 걸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정들이 이제 인도에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굉장히 평지입니다. 평지지. 예. 이 장마 폭우에도 불구하고 그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셨잖아요. 예. 4박 5일 예. 동안 이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를 회항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하루에 30.3km씩 걸으셨군요. 더 그렇습니다. 실은 더 걸으셨어요. 첫날 한 34km, 35km 걸었다고 그래요. 34에서 35km 평균이 정도. 31km 정도 걸었고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예비 훈련을 이제 죄송합니다. 훈련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비 예비 순례를 예. 이렇게 하자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또 내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도 1080km를 걸어기로 결정을 했고 시간은 이제 45일이고 45일에. 그 출발 날짜까지도 11월 17일 날 출발해서 12월 31일 날 끝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해주님께서는 뭐 몇 명 모일까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6월 말까지 이제 모집을 끝냈는데 그때 뭐 스님 비구 스님들이 한 45명 정도, 비구니 스님들이 11분 정도, 네. 또 제가자들은 거사님 네. 10분, 보살님 10분에서 네. 한 7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한 이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은 전체 25명 정도 규모로 가는 게 좋겠다. 말이 25명이 우리 국내에서 25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그렇죠. 아니지만 외국 가면은 그게 한 3배, 4배의 숫자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거의 한국에서 100여 명 정도가 한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스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할 것들이 많아서 네. 25명이 최대 인원이다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뭐 70명이 넘으니까 그럼 누구는 가고 누구는 또 못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또 상황. 네. 그리고 인도에서 그러면은 걸으면은 30km는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네. 응급상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까, 아. 또 기자나 또 이 진행하는 요원 그렇죠. 이런 분들은 뭐를 네. 또 진행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주님께서 야, 우리 예비순례 좀 해야 되겠다. 아하. 그런 말씀을 6월 이제 쯤에 말씀을 꺼냈어요. 6월 초에. 네. 그래서 그럼 어디가 좋을까 했더니 고민하시다가 네. 공주 마국사에 있는 마국사로. 연수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순례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또 들어보니까 이 예비순례가 그냥 예비순례가 아니더라고요, 스님. 여기에 참여를 해야지만 이제 본순례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6월 30일 모집을 했던 70여 명 정도가 네. 돼서 비구 스님들은 3대1 정도 경력이 되고요. 나머지 비구니 스님이나 거사 보살님들은 2대1 좀 네. 되는 이렇게 돼서 선발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라는 떨구기 것이죠. 위한 그래서 기준이었군요. 어쩔 수 네. 없는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네.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또 다 완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70몇 분께서 다 하신 네. 겁니까? 정말 사정에서 못 오신 두 분을 제외하고는 네. 나머지 분은 다 거의 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뭔가 또 이제 토너먼트를 한 번 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또. 예, 네. 고생들 많이 했지만 그런 상황이 돼서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좋은 경험들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만행결사가 뭐지라고 했고 뭐 걸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걷는 속에서 우리가 또 뭘 할 것인가 자기 평상시 수행했던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묵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부를 했던 분은 연부를 하고 진을 네. 했던 분은 진을 하고 하두를 들었던 분은 하두를 하면서 수행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어렴풋이 있었지만 해주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사항들을 좀 갔으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수행들이 자연스럽게 좀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마치 그 상월선언 천막 수행 때 하나씩 하나씩 청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번에 기후비술례를 하시면서 예. 이렇게 지키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30km가 넘게 걸으셨다고 했는데 교수님 그렇게 걸으시면서 또 날씨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교수님 정진이 잘 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게 이제 참 저희가 이제 7월 달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원래는 6박 7일 정도 30km 걸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했는데 원래 이제 인도를 당일 갈 거라 생각했고 코로나가 있지만 여름 되면은 코로나가 괜찮아질 이제 거라고 다 생각을 다 했어요. 없어지지 정말. 않을까라는 네.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성행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인도 만행결사에 예비 신청을 했던 분들이 문의 전화가 아니, 코로나인데도 예비 순례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신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코로나이지만 인도는 가야 된다. 그래서 예비 순례는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결국 그러면 일정을 좀 단축해서라도 해야 된다. 해서 6박 7일 4박 5일로 좀 그 일정을 좀 줄였습니다. 네. 그 줄이고 그리고 이제 막 27일 날 시작하기 전부터 7월 27일 요 기간이 전국 나오는 뭐 TV나 라디오 일기예보 예측이 28, 29, 30, 이 3일 내지 4일 동안 네. 비가 조금 내린 것도 많이 내린다고 많이 이렇게 내린다고. 네. 다 그래요. 그래서 네. 뭐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접하고 또 회의를 해서 장맛비가 내리면은 특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이제 3시 40분에 예보를 하고 4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요 새벽녘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또 차량 있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네. 위험이 위험하고. 노출된다. 네. 그래서 해수님께서 마곡사 안에서 돌 수 있는 또 순례 코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 긴급하게 신부자들이 또 부랴부랴 또 이렇게 검토를 해서 10km짜리 순례를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자 말씀은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10km짜리를 만들었고 27일 입제식을 하고 28일 날 새벽녘에 이제 그 10km짜리 걸었습니다. 아 근데 28일 날 첫날 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 또. 그래서 아침 공양을 드시고 나서 네. 본래도로 가자. 아하. 그래서 가서 원래 중간 정도 가서 다시 돌아오는 요 28일 날을 이제 하고 나서 29일 결정을 했어요. 28일 잘 돌아왔고. 네. 그래서 29일 날은 이제 또 순서도 네. 처음 28일 날 첫날은 해주 스님께서 선두를 서서 걸었습니다. 네. 이제 A팀하고 B팀 그룹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눴는데 네. 이제 B팀에 이제 저희가 2조인데 제가 B팀의 이제 팀장 역할 비슷하게 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앞장서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좀 빨리 걸어서 천천히 걸어다니 그런 요구 있었고 하여간 그날은 또 새벽 5시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온 스님들이 몸에 비가 젖는 건 두 번째 치고 네. 신발에 물이 들어서 아. 물이 다 차고 쉬는 시간마다 신발 벗고 양말을 짜면 짜고, 비가 막 발은 퉁퉁 물이 막 붓고. 툭툭 떨어지고 네. 퉁퉁 붓고 그래서 그때 이제 했고 네. 그리고 셋째 날을 걸었는데 오던 비가 또 멈춰버렸어요. 자, 결과적으로 참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앞에 서서 비가 왔다 이런 또 이야기 아닌 이야기가 좀 됐고 그래서 좀 아이고. 더 제가 지객 소인 보면서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저 때문에 비가 와서 많은 아이고, 스님들이나 신도분들이 좀 불통통 부어서 좀 고생 아닌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아마 들으시는 아니, 고생도 분들이 많이 막 했습니다. 예. 웃으실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만행이라는 게 뭐 스스로 고행을 꼭 자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해가 좋은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거기에서 압축을 해서 다 예. 경험을 하신 그런 시간이 3일 아니었을까 싶네요. 짧은 기간인데 정말 네. 많은 경험을 했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지만은 이 만행결사라는 것이 단순히 시작해서 걷는 게 아니라 네. 시작하기 전에 자기 몸가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걷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수행에 대한 점검이
그러니까 뭐 걸어가면서 수행은 중요하지만 네. 걷기 전에 자기 몸가짐이라든지 또 3일이 걷든 얼마를 걷든 간에 지금 저도 3일 걷기 전에 이미 2주 전부터 이 걷는 것을 매일 새벽에 때로는 4시에 일어났지만 3시 가능하면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부터 시간을 맞춰서 네. 6시 내지 6시 반까지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몸가짐을 준비를 했던 이 과정이 바로 중요한 수행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아마 3일 동안 그러니까 4박 5일 수행을 마치신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앞으로 열심히 1시간이나 2시간 이상 걷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또 세속나이로는 가장 연장자이신 그 호계원장 무상스님께서도 예. 또 동참을 하셨고요. 조매회장이신 또 범회스님께서도 예. 또 오시고 하셨는데요. 그 밖에도 뭐 저희가 그 카메라 쓱 스쳐갈 때 얼굴 이렇게 잡히면 하면서 이렇게 다 아는 그런 어른 스님들께서도 많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우리 회주이자 이번 일을 이끌고 계시는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서는 어떤 예. 말씀을 하셨나요? 마무리할 때 자자도 크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해주신 바로 말씀을 해서 네. 그렇지만 그 전에 네. 무상 스님. 호계원장 스님이나 종회의장 범회스님께서도 네. 한 분은 연로 하셨고 그러니까요. 한 분은 또 몸이 또 약하셨고 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우리가 하루 정도 하시고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완주하셨고요. 네. 또 호계원장 스님은 이 정도 또 물집이나 이런 것들은 생겼지만 네. 부처님 성지를 가는데 이 정도를 겪지 않고는 말이 안 된다라는 네. 말씀하셨고 또 인도를 가게 된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늘 자동차를 통해서 부처님 성지를 당했는데 네. 한 번쯤은 걸었으면 생각을 했는데 아하. 마침 상월신 투 만행결사를 한다고 해서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겠다. 엄청난 발심을 진짜 하셨군요. 종효장 스님도 그런 네. 말씀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 아하. 그럼 나는 어떤 여러 가지 소임이 있지만 네. 그걸 뒤로 하고 나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 인도 만행결사를 같이 하겠다는 네. 말씀하셨고 해주이신 자승 큰 스님께서는 자자 이런 이야기를 쭉 중간에 또 도감 스님께서 좀 짧게 하자는 말씀 이렇게 하자니까 해주 스님께서 네. 안 된다. 모든 이야기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라. 해서 결국 5시간 정도 자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자자를 이제 마무리할 때쯤 이제 해주 스님께서 중흥이라는 것을 좀 정리했습니다. 중흥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큰 것이 아니라 네. 하기는 하긴답게 사는 것이.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학생들 잘 가르치고 네. 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 잘 제출하고 또 의사 선생님은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내고 주지심은 주지심답게 네. 또 참선 수행하신 분들은 정말 내가 자복에서 하두를 학철되어 오기 전까지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일어나지 않겠다는 이런 네. 단단한 각오 이렇게 자기 맡은 어떤 수행이 됐든 소위 됐든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서 의사답게 또 수행자답게 또 스님답게 이렇게 잘 사라진다면은 중이란 말은 필요치 않다. 그것이 바로 한국불교 중흥의 역사고 출발이다라는 네. 말씀 하나 하고 네. 또 간절한 원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간절한 요즘은 먹을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입을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물건에 대한 어떤 이런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사가 됐든 기도가 됐든 전법이 됐든 이런 간절함들이 좀 많이 퇴색됐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인도 만행결사 내지 예비순례를 통해서 스님들이 됐든 제가 신도부이 됐든 이 두 가지 한국불교 중흥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절함이 꼭 거기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 부탁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 공감하고 예. 마음을 또 내는 발심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교수님 곧 또 2차 예비순례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인도를 겨냥한 예비순례를 2차를 해야 된다는 네. 말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천막 텐트에서 자고
씻지 않고 아, 진짜로 또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예. 그 텐트에서 자고 네. 또 뭐 양치일 정도만 할 수 있는 걸 해서 진짜 인도를 겨냥한 또 밥 공양 식사하는 것도 네. 그런 정말 인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100% 상정한 가운데 네. 21일 예비순례를 이번에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날짜도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7일에서 10월 7일이요. 예, 출발해서 10월 네. 27일 장소는 아주 확정적이지 않지만 네. 대충 이야기는 됐지만 여기서 좀 밝히기는 좀 날짜 정도만 네. 10월 7일에서 10월 27일까지 네. 이 확정을 졌다. 1차 예비순례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들 하시면서 또 열심히 또 일상을 관리하면서 예, 예. 맞춰가지고서 마치 그 대회를 나가는 선수가 뭔가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기도정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네. 어떤 인연으로 30년 전에 이렇게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는지, 불교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종교를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2번 정도 갔는데 묘하게 또 그건 또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 또 하게 나와는 좀 됐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갔는데 선배 중에 이제 절에를 한번 가자 해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가자 해서 갔는데 네. 학생회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교복 기세인데 네. 뭐 학생이 뭐 목탁을 치고 법당에서 예, 예.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가 반야식을 네. 했다. 이게 무슨 제가 그 뭐 이런 그런 문화를 접해볼 어떤 TV가 됐든 영화가 됐든 어떤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나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지금 그 당시 우리 한국의 불교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네. 없어요. 상상이 안 돼. 제가 코미디를 본 것처럼 뭐 노래를 불렀다 학생 너무 어색하셨군요. 네, 복탁을 치는 학생이 저분은 학생인지 스님 이게 판가름이 네. 안 될 정도. 그래서 그날 학생회 뭐 임원을 뽑고 하는데 제가 뭐 처음 갔는데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를 임원으로 이렇게 해서 학생이 임원이 되면서 네. 저라고 이제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 듣고 생애를 배우고 교류를 돼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불교라는 것이고 역사 속에 제가 국사 시간에 무구정강 다란이경이 무슨 탑안에 무구정강 다란이가 뭔지를 선생님들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네. 아 이게 부처님 중요한 경전이 탑 속에서 발견됐다 이 이야기를 꺼낸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였고 우리 민족의 문화가 너무 이렇게 애곡되고 제대로 단절돼 전달이 되지 있다. 않고. 그래서 네. 제가 아마 학생회 없었으면 출가라는 것이 네.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불교 학생회가 너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일주일에 한 번 가든 한 달에 한 번 가든 좀 불교 신자분들이 꼭 학생회 좀 중요하게 어린이 법회라든지 네. 또는 학생이 중고생이 이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출발은 학생회로부터 했었고 네.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대학을 가야 돼서 이제 대학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했는데 그때 네.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네. 죽임처럼 뭐 온라인 시대로 뭐 이렇게 그쵸. 접수를 하던 시대가 아니고 들고 직접 가야죠. 원서를 사가지고 네. 그 학교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학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원하던 성적도 잘 안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절에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서울 가는 길이 이제 안 된다 해서 절에 이제 올라갔죠. 다위던 절에. 네. 그랬더니 뭐 이왕이면 공부한 김에 불교 공부를 늘 그렇게 이야기했던 스님 계십니다. 불교 이야기하고 출가에 대한 이야기.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젓고 그랬는데 네. 올라가서 동대 이야기를 꺼냈고 그래서 불교학과 이야기했는데 하여간 그 이야기 들으면 제가 뭐 절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고 그래서 3,000배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뭐 108배 처음 부처님 오신 날 학생회 다 같이 108배 했는데 그때 처음 108배 때는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다리가 네. 후들후들 거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런데 108배 끝나고 나서 바로 가피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내려오다가 사고가 있었는데 네. 하나도 다치지 않는 아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3,000배를 허락했는데 그게 뭐
뭐 어렵다 그런 생각이 한번 해볼까라는 아. 생각으로 그냥 한 거예요. 네. 원서 쓰는 것도 뒤로 하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3,000배를. 3,000배를. 그게 참 쉽지 않는 일이었는데 했고. 네. 참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교회 가서 열심히 찬송할 수도 있었는데 그 누군가는 또 스님을 또 선지식이 돼가지고서는 이 불교 학생회로 데리고 갔고요. 근데 불교 학생회 가서 보셨을 때 뭐야 이건 이상해 하고서는 가지 않고 가자마자 거기서 임원을 맡아가지고서는 활동을 하게 계시고 하고 그게 다 인연. 예. 그러니까 놀랄만한 어떤 그러니까 뭐 반야신교 학생이 치고 뭐 참불가 법당에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문화에서 접했으면은 네. 뭐 학생회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교회 가서 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종교였던 모습이지 네. 불교 학생회 있다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3,000배를 하고 나서 동대 불교학과 원서를 쓰면서 네. 출가했던 내용들을 그때 이제 네. 출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출가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그런 것이 출발입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그런 인연으로 108배 3,000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 출가의 인연으로 이어지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서는 원서 쓰고서 108배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불교방송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가를 하셨는데 예. 올해 출가하실 때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생각이 많이 이제 나시는지요? 뭐 제가 이제 출간 이제 백양사 말사 이제 심양사라고 제가 학생회 활동을 했던 뭐 그리고 뭐 은사 선생님 누구로 할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없어요. 학생회 당했던 그 주의스님이 당연히 담당하셨던, 뭐 네. 또 뭐 제 머리를 깎아야 된다고 생각 뭐 다른 길은 찾아본 적 생각한 적 없고 당연히 뭐 저희가 학생회 때 지도를 했던 분이 네. 출가했어도 당연히 저를 지도해야지. 선생님이지.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출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삭발한 날짜도 내일 모레 스님께서는 좀 날짜를 잡아보자 했는데 아니 내일 모레 한 2, 3일 정도 머리 깎아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뭐 네가 그렇게 하자면 가자 이렇게 또 스님께서 또 굳이 자기 좀 주장을 그 은사 스님께서는 자기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잘 이렇게 관철을 신도 어쩔 때는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뭐 어떤 일정을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 소신껏 해야 되는데 다른 신도나 다른 스님들 이야기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여 접어. 주시는군요. 예. 네. 그럼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했던 성품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아버는 인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서 굉장히 동진 출가를 하셨던 스님이신데 뭐 참는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한편은 너무 답답할 정도로. 근데 뭐 우리가 좀 잘못 호통도 치고 나무라 해야 되는데 가장 호통치는 이야기가 꼭 그렇게 했어야 될까? 이게 가장 뭐 제가 이제 동대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출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강원을 갈까 뭐 학교를 다시 복학할까 막 고민하는데 그래도 현대적인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들이 먼저 추가했던 스님께서 동대로 그냥 다녀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은사 스님께서는 그래 전통 강원을 가야 된다. 강원을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고민을 막 하고 있다가 제가 스님 그래도 제가 현대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네. 공부를 하고 강원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더니 고개를 갸뚱 하시면서 꼭 동대를 먼저 가야 되겠느냐 라는 말이었는데 저희 같으면 제가 제 성격 같으면은 정확하게 야 네가 이제 출가해서 이렇게 됐지만 학교 동대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강원도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기 이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건데 자기 말씀 않고 그게 가는 게 좋겠냐고 해서 예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다시 복학을 늘 성격이나 판단을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좀 받아들이려는 이런 대단히 참 그런 분이 또 장점이었고 우리가
또 그러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그렇게 뭐든지 안 돼 하지 않으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저는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하거든요. 제 스타일. 저도 이제 시봉이 있는데 네. 뭐 물어보면은 네. 몇 가지 물론 한 가지로 답은 주지 않습니다. 두 네. 가지 세 가지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네. 제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설명을 하죠. 아, 그렇군요. 예. 조계사, 이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조계사가 굉장히 뭐든지 받아들이고 진짜 이렇게 다 품으셔야 되는 일이 많은 그런 사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일이 많고 예. 그런 사찰이자 관공서가 조계사가 아닌가 싶은데 조계사 부주지 소임 맡아서 어떻게? 조계사가 단순히 한 사찰이 아니고 종단의 어떤 행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조계사에서 먼저 모든 것을 다 행사를 해야 그쵸. 된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종단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요. 종단에 어려움이나 아픔이 생길 때는 가장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조계사입니다. 그 조계사 신도분들한테 늘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부분이 정말 불교의 뜻있고 좋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있을 때는 너무 좋고 네. 그런데 부처님 불교의 아픔의 어떤 것일 때는 조계사 버릴 때 너무 기도나 어떤 원래 기획했던 어떤 행사들이 이루지 못할 때는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지스님께서 너무 또 경험이 많으세요. 뭐 문화가 됐든 기도에 대한 됐든 또 대중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한국 불교 특히 조계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 이런 것들을 너무 해안을 갖고 또 너무 많은 경험과 내용을 갖고 계셔서 네. 뭐 주지스님 워낙 말씀하신 따라가면은 문제는 없고 그래서 저는 주지스님이 하고자 하는 것 뒷바라지 또 종무원들이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을 좀 챙겨주고 네. 또 국장 스님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붙어주면서 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좀 추스리고 또 내용이 부족한 것들을 그 전에 경험에 조개 살았던 내용들 좀 첨가하고 그 주지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을 종무원들이나 다른 국장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런 내용들 좀 챙겨서 같이 가는. 그 저는 실은 다 주지심 이끌고 또 국장 스님이나 종무원들이 하는데 남들이 봐도 그런 부족해 보이는 것만 저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원래 붙자가 앞에 붙으면은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은 소임인 것 같습니다. 쉽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쉽다 하시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얼마 전에 바로 이렇게 호계원 사무처장 소임을 맡으셨어요. 예. 스님 일단은 뭔가 맡으셨으니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큰 소임을 맡으셔서 어떤 소임인지 좀 예.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호계원은 저희가 이제 호법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사회로 보면 호법부는 검찰 기능을 하는 경찰과 검찰의 기능을 하는 그렇죠. 것이 호법부고요. 네. 호계원은 지금 사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 저시 이제 일반 사회는 3심 제도로 되어 있지만 네. 저희 종단은 2심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초심과 재심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초심이라든지 재심의 사무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호법부에서 기소가 되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재판부에 상정을 하고 그 재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통보나 서류나 회의 또는 재판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바로 사무처장의 역할입니다. 아유, 거기서도 또 워낙 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아이고. 또 여전히 또 적극적으로 종단의 대소사를 잘 원만하게 이끌어 가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고불총님 그 백양사 말사인 김포 예. 연운사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포 연운사 하면 2016년쯤에 또 화재가 나서 굉장히 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2016년 양력으로 2월 12일 정도 음력으로 종초 초3일입니다. 네. 초3일 기도를 잘 마치고 또 제가 조계사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계사에서 또 이렇게 종무원이 뭐 좀 꼭 가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부랴부랴 또 기도 끝나고 갔어요. 그거 마치고 스님들과 저녁 공양하고 나서 11시쯤 이제 곧 잠이 들려고 그런 찰나에 전화가 이제 온 겁니다. 11시. 네. 이제 시범인 직무
스님이 전화 와서 불이 났다고 해서 불이 났는데 전화를 네. 왜 하셨냐니까. 아니, 법당이 불이 났다 해서 상상이 잘 안 되잖아 이게. 네. 법당이 불이 났다 이게 도대체 촛불이 뭔 소리지 했더니 아니 불이 나서 지금 법당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간다고 하면서 이제 근데 이게 시봉인 직무 이 스님이가 너무 이제 놀래고 긴장하고 자기 정신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받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 있는 스님들이 먼저 안정을 취하고 차분히 좀 냉정하게 좀 대처를 혹시 자기가 불 끄겠다고 들어가면 큰 그렇죠. 일이 있어서 먼저 안정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좀 냉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다른 이제 신도나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알리고 제가 차를 하얀 불이 나게 했더니 이미 소방서에서 갔더니 불을 다 끄고 한 11시 40분쯤 도착했는데 거의 다 타버렸어요. 뼈다만 남아있는 상황. 네. 그래서 빨리 더 단단하고 훌륭한 법당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됐고 그런 계기로 신도분들의 마음도 더 굳건해지고 또 열심히 했다는 생각으로 하나를 뭉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네. 오히려 좋은 계기가 차라리 되었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 보니까 됐습니다.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 더욱더 하나로 뭉치고 우리 스님 말씀처럼 더욱더 기도 정진하고 예. 이곳은 내 절이다라는 어떤 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스님 사랑하는 버세게라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우리 원명 스님들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네.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자, 원명 스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아니고 두 분인데 부모님이라고 부모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또 스님들도 계시고 뭐 또 보살님이나 거사님이 있는데 제가 살아가는데 누구를 또 거명하기에는 조금 잘못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은 어쩌면 동반자죠. 그랬고 늘 부지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뭔가를 열심히 하세요. 부모님. 그래서 저도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부지런하지 않으면 제가 뭐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모님 너무 정직했어. 정직하지 않는 뭐 남의 물건을 갖고 나지 뭘 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돌려주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뭐 이렇게 뭔가 정직하지 않으면은 그는 참 잘못된 것이 또 이렇게 몸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제가 막 사람 얼굴을 잘 못 보는 것이 제가 뭔가 생각하는 게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네. 뭐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세 번째 이제 부모님이 이 동반적으로 보시라고 한 것은 두 분이 너무 좋아했어. 제가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방을 따로 썼는데 이제 그 소리를 하면 들려요. 새벽 4시 정도나 되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는 뭐 잠이 많을 때 아닙니까? 네. 근데 두 분 이야기 소리에 잠을 깨는 거예요. 4시부터 한 새벽 6시까지 툭 이야기를 하세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 학교 가면 또 일하실 때 농촌에 일할 때 두 분이 계속 그렇게 다정다감 연세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또 매일같이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참 그래서 두 분은 너무 서로 사랑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교수님, 스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양을 부모님께서 다 갖춰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지런함, 그리고 예. 정직함,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또 받아본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라는 부분. 예.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은사 스님의 인내심과 제가 꼭 있는 그렇게 모든가. 해야만 하겠니라는 정도로 다 받아주시는 이 모든 게 또 합쳐져서 오늘은 또 은명 스님이 이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원천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부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는 그 외 소임 너무 많아서 일단 이것만 원명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정말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그리고 뭐 불교에서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정열이 넘치는 어떤 포교에 대한 그런 말씀들 고맙습니다.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BBS 불교 방송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망공에 후원하시는 공덕주분들께 격려의 말씀, 인사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또 인도 상월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불교 방송 가끔 이렇게 오는데요. 네. 라디오 방송국만 있을 때도 참 뒤져봐서 참 차 한 잔 마실 공간이 없다 할 정도 좁았는데 여기 지금 BBS TV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너무 사옥이 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자분들께서 좀 힘을 좀 모으시고 응원 함께 불사에 동참해서 정말 불교 방송이 자랑스러운 이런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힘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로맨스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점이 다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점 중에서 특히 결점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참 불행한지 참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른 사람의 결점은 자기가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지적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랬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는 그 점이 없는 착각이 이게 참 불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 필요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점이 있다면 자기에도 결점이 있다라는 사항을 잘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했다 배려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기 결점을 잘 승화시키고 바꿔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